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학은 혹시 방학 기간인가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고요. 다음 음, 주부터 대부분의 대학들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오늘은 최근 단행된 개각, 이게 이제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4일에 6개 부처에 더해서 이 장관급 인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중폭 개각을 단행을 했죠. 네. 이제 그보다 앞선 11월 30일에 또 대통령실 수석 5명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순차적으로 개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2기가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각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6개 부처 장관 후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추후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결정이 되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처럼 이번 과정에서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해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는 국정 수행을 위해서 이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신경 쓰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이슈들이 좀 전국을 흔들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차피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도 장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인사청문회 왜 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국가 중에서도 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좀 제한을 하자는 건데요. 네. 그런데 보통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 시스템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의외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거의 필리핀 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1787년에 이 건국 초기 이 헌법제정의회에서 연방 헌법을 제정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회 인준권을 규정함으로써 네. 상원 인준 청문회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청문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1787년이면은 꽤 오래된 시간인데 그러면 뭐 미국에서도 이런 청문회에서 탈락하는 후보자가 많은가요? 그 의외로 이제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역사가 거의 200년이 넘는데 네. 그런 역사에 비해서 인준 거부를 당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대법관 내정자의 낙마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거의 99% 이상 의회 인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백악관과 이제 상원 의회 간의 사전 조율과 좀 철저한 검증 시스템 덕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다른 정치적 이슈로 청문회에서 뭐 발목 잡기를 한다든지 뭐 네. 이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언제부터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네. 이 제도는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하게끔 하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윤리적 자질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과
윤리적 문제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실시를 하긴 하지만 이게 임명 여부를 결정하진 않지 않는 거 아닌가. 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들에 대해서 뭐 임명 강행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어야만 임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이제 청문회를 마친 뒤에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긴 하지만 네. 대통령이 이것을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또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권한은 어쨌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 시즌이 되면 뭐 인사청문회에 좀 단골로 등장하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 아니면 자녀 병역 문제,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아니면 음주운전 관련 전과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정말 꾸준하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법이 처음 도입되자마자 2000년 6월 26일, 27일 이틀간 헌정 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최초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던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었고요. 네. 첫 사례였던 만큼 이제 이한동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2년 뒤인 2002년 7월 장상 당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에 대해서 인준안이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총리 후보자였던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2002년 8월 28일에 또다시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되었지만 네. 두 번 연달아서 모두 국회 인준을 얻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서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장상 후보 그리고 장대환 후보자의 위장 전입,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부분을 좀 집중 제기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는데 이후에도 이제 뭐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그리고 병역 문제 그리고 이제 학자 출신들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 단골 메뉴가 됐죠. 네. 정말 단골 메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 게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이 개각에서도 뭐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어서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중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이제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 네.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대부분 언론인 출신들 임명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주로 보면 기자나 이제 방송인들 출신들이 이제 방통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굉장히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강 후보자가 과거에 음주운전 그리고 폭행 혐의로 네.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제 경찰청에서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이 강 후보자가 2004년 11월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 네. 이 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근데 150만 원 벌금 처벌이면 이제 상당히 음주 수치가 높았던 네.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보다 5년 전인 1999년에는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또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음주운전도 최근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에 오른다. 이게 벌써 야당에서는 이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이 총체적 난국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이제 정무수석이 임명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업무를 법무부에서 담당하기로 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에 나서서 이제 정권 초 인사 검증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보겠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던 네.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이번 이제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폭력 전과를 필터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전과를 알면서도 추천을 한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몰랐다라면은 이제 무능이 돼버리는 거고 알고도 추천을 했다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향후에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정부가 발굴해낼 수 있을지 좀 네.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낮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급락도 결국에는 정권 말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부터 시작됐다라는 점을 볼 때 네. 역사를 되풀이된다라는 지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좀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으려면 국민의 눈높이보다 높아야지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잘 걸러내야겠고요. 또 정부도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모두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록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사온 주재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